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충남 서천에 있는 한 온실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티쭈님이 운영하시는 온실 겸 화원이에요. 2년 전 돼지아빠님과 함께 온실을 지을 때 인연이 된 식물 친구인데, 당시 같은 시기에 온실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며 친해진 사이예요. 항상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티쭈님의 온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취미로만 식물을 키워오셨는데 점점 번식해가는 식물들이 많아지면서 소소하게 식물 분양도 시작하셨다고 해요. 방문도 가능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도 분양을 하신다고 하는데,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정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온실 자재에 대한 정보 교류를 많이 했다 보니 티쭈님의 온실과 진천 온실의 분위기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다양한 식물을 키우고 계시다 보니 진천 온실에 없는 식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온실을 구경하며 여러 가지 꿀팁들도 많이 얻어왔는데, 진천 온실에도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여러분께도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영상을 모두 찍은 뒤 결이 비슷한 식물군들끼리 순서를 정리해서 편집을 해보았어요. 많이 눈에 익은 식물도 있겠지만 최대한 소개하지 않았던 식물들을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기니까 각오하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쭈님 온실 투어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식물은 바로 시클라멘입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시클라멘 분갈이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종 시클라멘이에요. 화원에서 판매되는 시클라멘의 경우 잎과 꽃이 풍성한데, 원종 시클라멘은 조금 덜 풍성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잎에 나타나는 무늬가 정말 화려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투명 슬릿분에 심어진 시클라멘은 둥근 잎 원종 시클라멘을 파종해서 얻은 변이종이에요. 잎이 삼각형 방패처럼 각이 진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정말 예쁩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잎의 모양과 무늬가 달라 인기가 높다고 해요. 시클라멘을 키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자연 발화를 한 개체들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잎 하나와 콩알만한 구근이 정말 귀여운데요. 저도 시클라멘 꽃을 수정시켜서 씨앗 발화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미니 바이올렛입니다. 요즘은 기존 미니 바이올렛보다 더 잎이 작은 초소형 미니 바이올렛 품종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초소형 미니 바이올렛을 위주로 키우고 계십니다. 토분 자체도 작은데 이 작은 화분도 엄청 커 보이게 만드는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바이올렛은 잎꽂이가 잘 된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선반에 습도 유지를 위해 깔아둔 산모래 위에 잎들을 꽂아두기만 해도 뿌리가 잘 나온다고 해요. 옮기지 않고 가만히 두면 이렇게 성체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요즘 아프리카 괴근 식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식물은 덩치가 작은 소형종의 아데니아예요. 아데니아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시죠? 화원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막의 장미 석화가 바로 이 아데니아입니다. 평소에 보던 석화에 비해 몸체가 굉장히 작고 잎과 꽃도 정말 작은 품종이라고 해요. 마치 미니 바오밥 나무를 보는 느낌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이 아데니아를 분재처럼 멋지게 키우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구감용 역시 괴근 식물 중 하나예요. 제가 키우고 있는 스테파니아 에렉타와 비슷한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괴근이 매끈한 스테파니아 에렉타와 다르게 구감용은 자라면서 괴근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멋지게 변해요. 괴근 식물 마니아들은 구감용 씨앗을 파종해서 키우기도 하는데요. 괴근에 생기는 결이 개체마다 달라서 한 번에 여러 개체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구감용 씨앗을 구해서 한번 심어보고 싶어요. 잎을 하나 달고 있는 에둘레 소철이에요.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소철인데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1년에 잎이 한 장밖에 나오지 않는 성장이 정말 느린 식물입니다. 저도 딱 이만한 에둘레 소철을 선물 받아 3년 정도 키우고 있는데 아직도 잎이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씨앗부터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요즘은 씨앗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은 제주 애기모람입니다. 하도 많이 소개해서 이젠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 애기모람의 가족들을 모두 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통 제주 애기모람을 키우기 시작해서 비슷비슷하게 생긴 덩굴 식물들을 키우게 되는데요. 미니마와 왕모람이 그들입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식물이 미니마예요. 얼핏 보면 제주 애기모람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죠. 잎의 크기는 제주 애기모람과 비슷하나 삼지창 모양의 잎을 가진 제주 애기모람과 다르게 미니마는 하트 형태의 잎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육 환경은 제주 애기모람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을 꾸며주면 잘 번져요. 이 식물이 왕모람이에요. 앞서 소개했던 미니마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의 크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큰 잎은 엄지손톱보다도 훨씬 크게 자라요. 덩치만 클 뿐 제주 애기모람과 미니마와 비슷한 환경에서 서식합니다. 제주 애기모람을 키우는데 정말 잘 성장한다면 미니마와 왕모람도 함께 키워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식물에게나 무늬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왕모람 무늬종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구하셨다고 해요. 습도가 낮은 곳에서 관리된 개체다 보니 잎이 뻣뻣하고 광택이 없는데요. 습한 환경에서 자라면 부드럽고 윤기나는 잎을 올려줄 거예요. 초록 잎에 노란 무늬가 들어가 굉장히 신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덩굴을 뻗어내는 식물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식물은 누운 주름입니다. 처음에는 워터코인이 뭐 이리 작고 귀엽게 자랐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혀 다른 식물인 거예요. 저도 처음 접한 식물인데 누운 주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덩굴 식물보다는 흙 위로 자라는 지피 식물의 일종이에요. 굉장히 푸릇푸릇하니 앙증맞고 귀엽죠. 세력이 왕성해지면 이렇게 작디 작은 꽃도 피워집니다. 꽃이 너무나도 작아서 이게 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줄기 중간중간마다 꽃이 다글다글하게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천사의 눈물입니다. 요즘 많이 소개해드려서 찍지 말까 혼자 고민하다가 덩굴 식물들 소개하는데 혼자 빼먹으면 서운할까봐 짧게 담아보았어요. 온실 바닥같이 촉촉한 곳에 몇 줄기 얹어두면 금방 번지는 생명력 강한 식물 중 하나예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비입니다. 저도 한창 아이비의 매력에 푹 빠져 몇 품종 키웠었는데 어느 순간 훅 가버린 후로는 키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잘 키워서 리스 형태로 감아둔 모습을 보니 스멀스멀 다시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근에는 더 많은 변이종들이 소개되면서 특이한 아이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품종을 키우기보다는 정말 마음에 드는 품종 하나를 키워보고 어느 정도 아이비 키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면 품종 수를 늘리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초록잎에 하얀 무늬를 가진 이 식물은 푸밀라입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고무나무과의 식물이에요. 줄기를 자르면 하얀 고무액이 나오는 것이 고무나무와 같아요. 푸밀라는 덩굴을 길게 뻗으며 나무나 돌에 붙어 살아갑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집 베란다에서도 한 화분 키우고 있는데 아직 덩굴이 길지 않거든요. 빨리 풍성하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만 잘 챙겨주면 잘 자라니 식물 초보자라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작은 잎에 은빛 점박이가 매력적인 마틸드 스플래시 호야입니다. 잎이 크지 않고 완전 동글동글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호야예요. 잎이 작은 만큼 꽃도 작게 피우는데 일반적인 호야와 모양은 꼭 닮았습니다. 은빛 점박이 무늬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졌다가도 가끔 이렇게 화려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모든 잎이 무늬가 잘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살짝 아쉽습니다. 티쭈님은 정말로 다양한 아디안텀을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10여 종의 각기 다른 아디안텀들을 볼 수 있었는데 모두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디안텀이 정말 멋있었어요. 하얀 도자기 화분에 심어서 산모래 위에 얹어두고 키우고 계셨는데 마른 잎 하나 없이 대부분의 잎과 줄기가 싱싱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천 온실에서도 얼마 전부터 아디안텀 화분들을 땅 위 부직포 위에 올려두고 키우고 있는데 확실히 땅 아래서 습한 기운을 받아야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앙기옥테리스 에벡타라는 이름의 고사리입니다. 고사리과 식물들 중 가장 크고 우람한 잎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왕고사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개체도 아직 어린 개체라고 해요. 다 큰 성체는 사람 키보다도 훨씬 커진다고 하니 더 커진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새로 올라오는 새순의 크기만 봐도 얼마나 큰 고사리인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진천 온실에도 자라고 있는 마초고사리입니다. 화분에 심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찍어보았어요. 진짜 큰 화분에 심어져 자라고 있었는데 이 모습도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진천 온실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그냥 고사리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하기가 은근히 어려운 고사리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겠습니다. 청포도 개미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마니아들이 꼭 키우고 싶어하는 고사리 중 하나예요. 고사리 이름이 왜 개미 고사리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자생지에서는 줄기 아래에 생기는 이 둥근 알맹이 안에 개미들이 집을 짓고 산다고 해요. 이 품종의 경우 둥근 알맹이가 초록색을 띠고 있어서 청포도 개미고사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화분에 심어서 키우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습에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무판에 붙여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해요. 통풍도 굉장히 좋아야 하는 약간은 까다로운 고사리입니다. 무늬 아비스입니다. 예전에는 화원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구하기가 힘들어 몸값이 많이 올라간 고사리예요. 얼마 전 아비스 고사리들 축심 쪼개기로 번식에 성공한 소식을 알려드리고 얼른 쪼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저와 돼지아빠님이 떠나고 나서 이 무늬 아비스도 쪼개졌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요즘은 이끼를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테라리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안에 키우기 좋은 이끼들도 많이 키우는 건데요. 이 이끼는 너구리 꼬리 이끼예요. 정말 예쁘죠? 이끼가 너구리 꼬리처럼 하늘로 뻗는 형태로 성장합니다. 습한 곳에서도 잘 살아가고 완전 물속에서 수초처럼 자라기도 해서 개코 도마뱀이나 수생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한때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알로카시아 블랙스템이에요. 덩치가 가장 큰 알로카시아 품종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알로카시아가 정말 키우기 힘든데요. 티쭈님도 알로카시아를 키우다가 너무 안 자라서 포기하는 심정으로 화단에 심어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덩치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입자루도 한 손으로 잡기 힘들 정도예요. 이외에도 죽어가는 다양한 알로카시아들을 온실 내 화단에 그냥 심어두었는데 다들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도 알로카시아들을 조금 더 촉촉한 흙으로 분갈이를 해볼 계획인데 이만큼만 커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칼라데아들입니다. 하나같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화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칼라데아 품종들이에요. 제때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면서 오랜 기간 키우면 이런 멋진 모습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칼라데아에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커진 모습을 보니 살짝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목베고니아입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셨어요. 번식이 잘 돼도 너무 잘 되다 보니 감당이 안 되어 온실 내 화단에 단체로 심어두셨대요. 온실 벽면으로 살짝 냉기가 들어오는 터라 현재는 살짝 냉해를 입어 비실비실한 모습인데 날이 풀리고 봄이 되면 정말 알록달록한 목베고니아 밭이 될 것 같아요. 진천 온실에도 정말 많은 품종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대에 심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년 전 완전 위시리스트였던 스파티필름 피카소입니다. 스파티필름에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품종이에요. 육성으로 너무 키워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세상에 돼지아빠님께서 진천 온실에도 이 품종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작아서 제 눈에 보이지 않았나 봐요. 온실에 키우는 스파티필름도 이만큼 멋있어지면 꼭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라늄 마니아들도 탐낼 만한 품종의 제라늄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제라늄들의 덩치가 하나같이 다 작죠. 제라늄은 온실에서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식물 중 하나예요. 건조하고 서늘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온실에서 키우면 물러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덩치를 작게 유지하면서 작은 화분에 키워오고 계시다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작지만 꽃들도 잘 피워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박쥐란의 인기가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다 똑같은 품종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른 품종이더라고요. 아직은 작아서 잘 구분이 가지 않지만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면 품종마다 개성 있는 잎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많이 성장하면 자생지에서처럼 나무판에 붙여서 키우면 좋다고 하는데 진천 온실에서는 잘 안 되는 식물 중 하나예요. 가지런히 정돈된 모습을 보니 좀 예뻐 보였습니다. 원숭이 꼬리 선인장입니다. 가시가 뾰족하지 않고 보들보들해서 진짜 원숭이 꼬리를 만지는 느낌이었어요. 집 베란다에는 털이 없는 여우 꼬리 선인장을 키우고 있는데 털복숭이의 원숭이 꼬리 선인장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징그럽게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봄이 되면 정말 예쁜 꽃을 피워주거든요. 집에 있는 여우꼬리 선인장이 이번 봄에 꽃을 피워내면 원숭이꼬리 선인장도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보석란이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마리아와 굉장히 비슷하죠. 실제로 사촌지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마리아에 비해 인맥이 훨씬 또렷하고 화려해요. 최근 들어 화려한 보석란 품종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흙보다는 숫대에 심어 키우는 것이 훨씬 성장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완전 형광색을 띠고 있어서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몬스테라 알보입니다. 최근 몬스테라 알보는 자라면서 흰색 무늬로만 이루어진 고스트 잎으로 자라거나 완전히 초록색 잎으로 회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틱주님의 몬스테라 알보도 같은 현상이 생겼습니다. 맨 위에 잎들이 전부 하얀색으로 변했어요. 이런 경우 아래쪽에 건강한 무늬 잎들을 마디째 잘라 삽목해서 다시 키워야만 합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크림 몬스테라를 추천해 드렸었죠. 완전 대품의 크림 몬스테라도 있었습니다. 진천 온실에는 아직 청소년기의 크림 몬스테라가 있는데 얼른 이만큼 커졌으면 좋겠어요. 무늬 유지가 안정적이어서 항상 비슷한 패턴의 무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입니다. 진천 온실에도 상태가 안 좋아진 덩굴성 관엽식물들을 분갈이하고 오벨리스크를 세워 정돈해 주었는데요. 딱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정리를 해준 거였거든요. 풍성한 잎들이 기둥을 이루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정말 예뻤습니다. 진천 온실의 덩굴 관엽들도 곧 세력을 되찾고 봄이 되면 멋진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난초도 많이 키우고 계셨는데 그중 눈에 확 들어오는 식물 마지막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식물은 바로 온시디움 판타지아입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 요즘 많이 추천하고 있는 착색란인데요. 샛노란 꽃들이 다발로 피는데 아기 병아리 떼를 보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토분의 숫대로 키우는데 나무판에 붙어서도 정말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작식물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 부작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틱주님 온실 투어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들의 상태가 건강하고 온실 자체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식물 구경을 하고 또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진천 온실도 열심히 관리해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어 자주 방문하지는 못하겠지만 완연한 봄이 되면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